도윤은 평소처럼 복지센터의 강의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조용한 아침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둘이 한 여성을 부축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직원과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익숙한 옛 이름이 보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성을 바라보았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 오래전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여성은 분명 정아였고 그의 가슴은 갑작스럽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정아는 넋이 빠진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보호사들은 그녀가 길을 잃은 상태이며 기억이 뒤섞여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애칭과 닮은 소리가 섞여 있었고 도윤은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센터 담당 직원은 정화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2명이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정화는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떨리는 손끝만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고 외면하려던 생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섰고 정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그의 손끝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도윤은 크게 당황했지만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둘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고 직원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며 펜을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인연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정화를 요양센터로 데려가는 차 안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들은 익숙했지만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정화는 너무 낯설고도 아픈 존재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바로 다가와 정화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녀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흔들었습니다. 의사는 정화의 기억이 오래된 부분은 조금 남아있지만 최근 내용은 거의 잃어버렸다고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잊힌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통로를 보고 갑자기 걸음을 재촉했고 보호사들이 급히 따라붙어 그녀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서도 두려움이 가득 느껴졌고 도윤은 그녀가 무엇을 잃어버린 채 떠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보호자를 등록해야 한다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난감해했고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도윤의 어깨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정화는 갑자기 그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곧 손을 떨며 시선을 허공에 잃었고 그 모습은 도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흔들림이 묻혀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미뤄둔 채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정화가 자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돌릴 수 없다는 마음이 천천히 자리 잡았고 이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었습니다. 센터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정화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묵직한 결심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정화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좁은 골목과 오래된 주택들이 그의 기억을 천천히 깨웠습니다. 그는 예전 정화의 집이 있었던 자리로 걸어갔고 낡은 담장 앞에서 한 노인을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노인은 도윤을 알아보는 듯 잠시 눈을 찡그리고 다가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켜봤다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정화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고 노인은 그녀가 갑자기 떠난 날 동네에 작은 소문이 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정화가 도윤에게 짐이 될까봐 떠났다는 말이 스쳐 지나갔고 도윤의 가슴은 묵직한 죄책감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빈칸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화는 혼자였나요? 도윤의 낮은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근처 주민센터 직원은 남아있는 정화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오래된 서류 냄새와 기계음이 섞인 조용한 분위기였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살피며 정화의 이동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그녀가 여러 차례 주소를 옮겼고 대부분의 시간이 혼자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흔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책임감과 미안함이 뒤섞였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닫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화가 남긴 발자국은 희미했지만 아프게 선명했고 도윤은 그 길의 끝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도윤이 요양센터에 도착했을 때 복도를 가르는 긴급한 발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고 한 보호사가 정화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밖으로 달려나갔고 이미 떠난 구급차의 잔소리만 허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며 창밖을 붙잡듯 바라보았고 마음속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죄책감이 거칠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로 복잡했고 의료진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내를 받아 기다리는 의자에 앉았지만 다리는 계속 떨렸고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화는 혼란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부르짖었고 의료진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도윤의 눈빛은 흔들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놓쳐버린 순간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실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기억이 더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마음속 빈 공간이 점점 커지는 듯 했습니다. 정화가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했던 사실이 떠오르자 도윤은 가슴 어딘가가 둔하게 쑤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병실 출입문 너머로 들리는 정화의 흐릿한 신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잃어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은 정화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떠오른 장소가 하나 있었고 정화가 기억의 끈을 놓기 전에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도윤은 퇴원 수속을 마치자마자
정화를 휠체어에 태워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조금씩 열리자 정화의 눈동자는 조용히 흔들렸고 그녀는 손등을 가볍게 움켜쥐며 불안을 달래려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해안도로에 접어들며 이곳이 그녀의 기억을 깨우는 마지막 열쇠가 되길 바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그는 정화의 무릎을 조심스레 덮어주고 휠체어를 밀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관광객들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바람은 파도와 함께 잔잔한 소리를 실어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엔 주변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파도 부서지는 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익숙함과 낯설미 뒤섞인 미세한 변화가 번졌고 도윤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함께 사진을 찍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산책로 끝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가 겹겹이 쌓인 작은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정화의 눈이 흔들리며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살짝 들어 올렸고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장면을 붙잡으려는 듯 공기 속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조금 숙여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받쳐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관광객 한 명이 멈칫하더니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두 사람의 공간을 비워주었습니다. 정화는 흔들리던 시선을 잠시 고정시키며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고 눈동자에 아주 짧은 맑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도윤에게는 50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화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천천히 스친 순간 도윤은 그녀가 기억에서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화는 바닷가에서 돌아온 뒤 한동안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양센터의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직원들은 그녀의 상태가 조금 누그러졌다는 소식에 조심스러운 안도감을 보였습니다. 도윤은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했고 정화의 방 앞에 도착할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화는 그를 볼 때마다 같은 표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손을 잡아주면 긴장하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보호사들은 두 사람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며 보호자 등록 절차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도윤에게 건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정식 보호자가 된다는 건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지. 그의 낮은 목소리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정화는 새로 들어온 치료 일정을 따라 다소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천천히 움직임을 익혔고 간혹 주변을 헤매던 발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치료가 끝난 뒤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며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 순간마다 그의 손길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과 입소 어르신들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따뜻한 시선을 나누었고 몇몇은 도윤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도윤의 얼굴을 또렷하게 알아보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몸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던 날 도윤은 마지막 서명을 조용히 눌러 적었고 시선은 오랫동안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는 과거처럼 떠나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정화의 상태는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이전 요양원을 추천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부담이 천천히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을 오래 두지 않았고 정화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이전 준비를 위해 시청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정화의 상태와 비용 문제를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서류와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했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화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작은 소리에 놀라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모습은 도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 거야. 그의 짧은 말은 약속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이전을 위한 준비물을 하나씩 정리하며 필요한 품목을 체크했습니다. 정화의 옷가지들은 깔끔하게 접혀 작은 가방에 담겼고 도윤은 몇 년간 쓰던 담요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생활비 계획을 새로 짜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지인들은 그의 선택을 걱정했지만 그는 웃어 보이며 감당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화는 옮겨갈 요양원 사진을 보며 가끔 고개를 갸웃했고 낯선 풍경 속에서 작은 불안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을 때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정화에게 다가가 손등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손끝만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윤은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새 요양원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정화는 이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낯선 공기를 조심스레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창가로는 부드러운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어르신들의 방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정화는 새 방의 침대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잠시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반쯤 열어 바람이 은은하게 들어오도록 조절한 뒤 그녀의 머리맡에 작은 바닷가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전 두 사람이 웃으며 서 있던 순간을 담고 있었고 방 안에 놓이자 마치 한 조각의 기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잃었지만 잠시 멈춘 호흡 사이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 노트를 펼쳤고 하루 일과를 천천히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크고 단순했지만 마음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화는 바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두 사람의 시간을 배려하듯 조용히 복도를 지났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습니다. 정화는 어느 순간 도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도윤은 마음을 다해 반응했고 정화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손끝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햇빛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기울었고 방 안의 공기는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화의 눈동자는 점점 흐려졌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고 도윤은 그녀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당신이 잊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마음을 데워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누르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